미국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4개를 제공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5월 21일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공군총장이 한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K의 사업이 무산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가 하면 기술 제공을 거부한 미국을 질타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우리의 무능을 비판하는 논조도 있었다. 미국이 4개의 기술을 주지 않으면 EX를 만들지 못하는가? 아니다. 그 기술이 적용된 부품을 미국에서 사와서 탑재하면 된다. 그래서 정 총장은 4개의 기술을 제공하지 않아도 KTX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이다. 그런데 왜 난리를 쳤는가? 이참에 4개의 기술이 적용된 부품을 국산화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애국적으로 들리는 이참에 국산화가 문제였다. 떡을 진 이들은 줄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줄 것이다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이는 KTX 사업이 장밋빛으로 치장됐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든 첨단 기술은 쉽게 내주지 않는데 받아올 수 있다고 보고 사업 계획을 만든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차치하고 차선으로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플랜 B도 없이 가려는 것이 KTX 사업이다. KTX 사업에는 시장을 무시하는 개발론자들의 오만이 숨어 있다. 새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시장이라는 중차대한 사실을 간과했다. KTX 사업은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 공군에 120대를 공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한국 공군은 120대를 구매한다는 계약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 한국 공군은 과연 120대를 사줄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다면 정 총장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확실한 답을 듣고 싶다면 KTF-X의 단가가 얼마가 되든이라는 단서를 붙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정 총장은 아마 장차 공군에 배정될 예산과 KF-X의 가격이 지금 예상하는 대로라면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답밖에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전투기 개발 사업이 황금빛이 아닐 수 있다는 중요한 암시가 된다. 회의의 팩스 사업은 1990년대 일본이 추진한 차기지원 전투기 사업과 흡사하다. 두 사업은 모두 미국의 로키드 마틴을 선생으로 모시고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정 총장은 주일 공군무관을 했기에 FSX 사업을 잘 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대단한 무역 흑자로 호황을 누렸다. 미국에 대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 기고만장했다. 일본은 대미 무역 흑자를 줄여준다는 논리로 국산 전투기 141대를 개발 제작하는 FSX 사업에 들어갔다. 지갑이 방방했기에 많은 기술을 국산화하려 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기술 국산화가 쉽지 않아 개발비는 계속 올라갔다. 개발이 완료돼 양산에 들어간 1990년대 후반부터는 장기 불황이 시작돼 예산 증가율도 둔화했다. 그 때문에 항공자위대는 구입 대수를 130대로 줄이더니 급기야는 98대로 확 깎아버렸다. 미국에서 사왔으면 될 기술을 많은 돈을 들여 개발했으니 F-6 사업으로 개발한 F-2 전투기는 성능은 F-16 신형과 비슷한데 가격은 2배 이상 비싸다. 186보다 좋은 전투기가 F-10보다. F-15에는 F-16의 한 개에 들어가는 엔진이 2개 들어있어 훨씬 크고 파워도 세다. 항공자위대에서는 F-1을 85보다 비싸게 사회하는가란 불만이 터져 나왔다. 기술 국산화라는 소원은 이뤘지만 가격 때문에 길이 나는 천덕꾸러기가 됐다. 미쓰비시에서 마지막 대포를 생산했다고 보도한 일본 언론 기사를 보면 그 분위기가 치밀하기 그지없다. 새로 개발한 전투기의 손익분기점은 통상 300대 생산으로 본다. 그때 일본은 무기 금수 3원칙을 따랐기에 F-1을 수출하지 못했다. 항공자위대는 98대만 도입했다. 미쓰비시는 상당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FSX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얻는 교훈은 우리는 개인 FX를 반드시 수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출을 하려면 단가를 낮춰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술 국산화를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한다. 이는 지극히 이율배반적이다. KTX 사업 목적은 기술 국산화인데 현실은 그 반대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불만을 토로할 필요는 없다. KTFX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국산화이기 때문이다. 4개의 핵심 기술 같은 첨단 기술을 국산화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K의 2X는 첨단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첨단 기술 개발에 치중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 미국도 기술 제휴주의를 지향하다 가격에 덫이 걸린 적이 있다. 1990년대 미국은 JSF 사업이라는 이름을 걸고 F-35 스텔스기 개발에 도전했다. 미국이 24만 43대 공동 개발에 참여한 8개국이 718대를 구입할 것이라는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그런데 기술적인 장애에 봉착해 이를 해결하느라 개발비가 늘어났다. 당연히 대당 가격이 올라 8개국은 당초 예상한 도입 대수를 612대로 줄였다. 개발론자에게 모든 걸 맡기지 말라. 그리고 2012년 미국 방부는 국방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재정 절벽에 직면했다. 가장 큰 구매자인 미국도 F-35 도입 대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F-35의 단가가 올라가니 8개국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8개국이 도도입 물량을 줄이면 F-35 단가는 더 올라가 다시 미공군을 압박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다급해진 미국 방부는 공동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동맹국을 두들기는 것으로 해법을 찾았다. 제2의 세부 사업을 시작할 때는 본질조차 주지 않던 조건을 제시해 이스라엘과 일본, 한국을 세 고객으로 모신 것이다. 라팔을 개발한 프랑스는 일본 꼴이 나고 있다. 애초 프랑스는 영국 등 4개국과 공동으로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했다. 그런데 자국 기술력을 과신해 떨어져 나와 단독으로 라팔을 개발했다. 그리고 첨단 기술을 진부하다 보니 가격이 높아졌다. 336대를 도입하겠다던 프랑스군은 294대 구매에 그쳤다. 를 제작하는 다수는 수출에 노력하다 최근에야 겨우 이집트에 24대를 수출하기로 했다. 유로파이터의 미래도 그리 밝지 않다. 미국의 제2세부처럼 4개국이 공동 개발했기에 나팔보다는 큰 시장이 있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유로파이터 역시 단가가 올라가 4개국은 애초 거론한 765대가 아닌 620대만 도입했다. 수출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한국과 일본 수주전에서 연패한 끝에 오스트리아에 15대, 사우디아라비아에 71대, 오만에 12개, 쿠웨이트에 28대 등의 수출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단발기가 사고율 낮다. 이것이 국제 전투기 시장의 냉엄한 현실이다. 스텔스를 비롯해 최첨단 기술을 넣어 성능을 향상시켜도 가격이 올라가면 자국군조차 구입 대수를 줄이는 것이다. KFX 역시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개발을 완료하면 한국 공군이 무조건 120대를 사고 수출도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이는 심각한 오산이 아닐 수 없다. 정 총장의 답변으로 내 4개 첨단 기술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자 국방과학연구소 포진한 KTX 개발주의자들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인지 4개 기술 국산화를 주장했다. 이는 중요한 단점이지만 이면에 KFX의 개발비가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장과 가격을 무시하는 개발주의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아이 말만 듣고 모든 재산을 사교육비로 투자하는 것과 같다. 정 총장의 답변 장면을 지켜보면서 기자는 KTFX를 개발하고 생산할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사장에게 회의의 FX 개발이 완료되면 카이는 KFX를 얼마나 수출할 수 있는가 묻고 답변을 들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는 KTX 사업의 숨은 더 큰 약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 허점은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는 수정할 수가 없다. F-6와 제2의 CF 라파엘 유로파이터의 사례는 KTX 사업의 성패는 개발한 전투기의 단가를 낮추는 데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투기 개발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은 엔진이니 엔진 가격을 낮추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우리는 PFX를 작은 엔진 2개를 탑재한 쌍발기로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단가는 큰 엔진 1개를 나온 단발기로 제작해야 낮아진다. 이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1990년대 후반 한국이 추진한 한국형 전투기 프로그램 사업이다. 엔진 1기를 탑재한 F-16과 적은 엔진 2개를 탑재한 F-28은 동급으로 여겨진다. 한국은 2개종을 놓고 KTFT 사업을 펼쳤는데 그때 드러난 가격 비율이 3이었다. 같은 돈으로 F-16은 120대 F-28은 80대 살 수 있었다.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과거에는 가끔 비행 중 엔진이 꺼졌기에 쌍발기를 주로 제작했다. 그래야 한 개 엔진이 꺼져도 남은 엔진으로 가까운 공항에 착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 엔진 문제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비율이 낮아졌다. 분기점이 바로 F-16의 등장이었다. F-16과 FF-28 한국의 KFX와 일본의 FE는 미공군 기준으로 보면 저급 전투기에 해당한다. 1970년대 미공군은 저급 전투기 도입을 결정하고 입찰에 붙였는데 그때 록히드마틴은 F-16을 보잉은 FFTA-10판을 내놓았다. 치열했던 이 경쟁에서 미공군은 싸고 기름도 적게 먹는 단발의 F-16을 선택했다. 이 선택이 옳았음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1만 비행시간당 엔진 사고로 인한 추락률을 비교해보면 F-16은 3.2, F-28은 3.6대 4로 F-16이 오히려 낮기 때문이다. 이를 수용한 것이 미 해군 해병대다. 미 해군 해병대는 염분 섞인 바닷바람을 맞으며 흔들리는 항공모함과 상륙모함에서 전투기를 사용해야 하므로 안전해야 한다는 점을 우선시해 FA-10판을 골랐다. 그런데 지금은 FV-18의 후속기로 단발인 F-35C와 F-35를 선택했다. 이는 싼가 안전하다는 주장이 무너졌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거꾸로 가는 한국 공군. 한국은 전투기 엔진을 생산하지 못하니 KTFX에는 미국산이나 유럽산 엔진을 탑재해야 한다. 그런데도 쌍발기가 더 안전하다는 쌍팔년도 논리에 젖어 있으니 유수의 전투기 제작사로부터 비웃음을 산다. 쌍발기 선택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KTX 사업을 기획한 이들은 쌍발로 하면 개발비는 1.8조, 양산비는 1.7조, 30년간 운영비는 1.3조 통합점 8조 원이 더 들어가고 개발기간도 2년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공군의 안종에는 국민 세금과 시간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이와 방위사업청의 오모 본부장 등이 반발했으나 공군을 꺾지 못했다. 전투기 세계에서 절대값은 공군이기 때문이다. FE-6와 JESF 사업 경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또 다른 진실은 KFX 사업도 중간에 사업비가 증가할 것이란 사실이다. 세계 전투기 제작사들은 한국이 잡아놓은 KTX 사업 예산이 너무 적은 것에 주목한다. 사업비가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면 더더욱 단발을 선택해야 한다. 수출까지 생각한다면 절대적으로 단발이 유리하다. 반발이 수출에 유리하다는 것은 F-16과 F-28의 판매 실적을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다. F-16은 지금까지 4,426대, F-28은 14,401대가 팔려나갔다. 14,401대 가운데 미 해군 해병대 등이 안전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사준 것이 2,048대다. 제3국으로 수출된 대포 28은 433대에 그친 것이다. 그렇게 쌍발은 완패했다. LED 배제 요구한 록히드마틴 상반기 선호론자들은 라팔과 유로파이터가 쌍발인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현실을 모르는 지적이다. 유럽 국가들은 저급 전투기에 나올 수 있는 대형 엔진을 개발하지 못했다. 그들이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작은 엔진이기에 쌍발기를 만든다. 유럽은 미국의 국방기술에 종속되지 않겠다는 신념이 있다. 전투기 가격을 낮추려면 미국에서 대형 엔진을 사와 단발기를 만들면 되지만 그렇게 하면 기술 종속이 되니 하더라도 자신들이 만든 엔진으로 쌍발기를 제작하는 것이다. 작은 엔진조차 제작하지 못하는 한국이 유럽의 길을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은 어떻게 해서든 KF-X를 싸게 만들어 수출하고 수출로 번 돈으로 엔진 등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 한국은 첨단 기술을 국산화해야 한다. 첨단 기술을 국산화하는 것은 그 다음에 도전할 과제다.